초강대국의 무력함. 2025년부터 2026년 초까지 페르시아만 지역은 지정학적 긴장이 점점 더 고조되는 곳이 됐어. 미국의 첨단 감시 기술이 탑재된 위성이 하늘을 맴돌고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지상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정교한 정찰 시스템을 배치했지. 그런데도 이런 기술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가장 중요한 핵시설들은 계속해서 제대로 포착되지 않았어. 전체 농축 단지들, 그러니까 우주에서 열 신호가 뚜렷하게 보일 거라고 예상됐던 장소들이 주변 지형에 완전히 녹아드는 것처럼 보였거든. 심지어 미국 군대도 약 1,500조 원 규모의 국방 예산과 수십 년간 쌓아온 위성 영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숨기기 어려워 보이는 시설들을 일관되게 추적하는데 애를 먹었어. 그래서 거의 3,000년 가까이 된 고대 공학 전통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지. 이란 고원 아래에는 카나트라고 불리는 거대한 지하수로 네트워크가 펼쳐져 있어. 이건 사막 지역에서 수천 년 동안 공동체를 지탱해온 고대 페르시아의 놀라운 공학 성과야. 거의 3,000년 전에 만들어진 카나트는 완만하게 경사진 지하 터널과 수직 샤프트로 구성돼 있어서 지하수를 멀리까지 끌어오면서도 지표면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게 설계됐어. 이런 숨겨진 인프라 덕분에 정착민들은 반복되는 가뭄과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지. 단순한 역사적인 관계 방법이 아니라 카나트 시스템은 지하에서 작동하면서 지표에 최소한의 흔적만 남기는 공학 전통을 그대로 보여줘. 지금처럼 고해상도 위성이 지구 곳곳을 감시하는 시대에 이런 지하 설계는 지상에서 보이는 신호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일부 전략 분석가들은 이란 공학자들이 고대 지하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비슷한 건설 원리를 현대 지하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해. 카나트에서 역사적으로 써온 기술, 정교한 터널링, 정밀한 경사 조절, 서로 연결된 샤프트은 첨단 소재나 전자 대체계만 의존하지 않고 땅과 암석층으로 보호되는 광대한 지하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거든. 현대 전략 인프라에 이런 걸 적용하면 이성 영상과 지상 관측에 크게 의존하는 감시와 검증 작업이 엄청나게 어려워질 수 있어. 그래서 이 논의는 더 큰 질문을 던지는 거지. 수세대에 걸쳐 정교해진 페르시아 물관리 전통 공학 지식이 오늘날 지하 건설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야. 유네스코가 인간의 탁월한 창의성 사례로 인정할 만큼 뛰어난 카나트 문명을 만든 사람들은 복잡한 지하 시스템이 수백 년 동안 거의 보이지 않게 작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이성과 디지털 감시가 지배하는 현대 시대에도 이런 고대 지하 설계 원리는 기술적 관찰의 한계와 역사적 공학 전통의 지속적인 의미에 대해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어. 카나트 기술, 땅속의 경이로운 불가사의. 카나트의 기본 구조는 페르시아 공학자들이 어머니 우물, 마더 엘이라고 부르는 데서 시작돼. 이건 지하 대수층이 지표면에 가장 가까워지는 충적선 지대에 깊이 파내려간 수직 샤프트야. 어머니 우물은 최대 300m 깊이까지 내려가서 일반 지표 우물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암석과 퇴적층을 뚫고 물을 끌어와. 여기서부터 진짜 공학의 경이로움이 시작되지. 어머니 우물에서 완만한 경사의 터널이 뻗어나가는데 땅의 자연 경사를 따라가면서도 아주 정밀하게 계산된 각도를 유지해. 이 터널을 코시컨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경사를 유지해야 해. 이 터널은 지하로 수십 킬로미터를 계속 이어지다가 마침내 정착지 근처의 낮의 출구, 데일라이 포인트에서 지표로 나오게 돼. 전체 길이에 걸쳐서 수직 샤프트가 규칙적으로 보통 20에서 50m 간격으로 지표를 뚫고 나와. 위에서 보면 사막 풍경을 가로지르는 일련의 분화구처럼 보이는데 그게 지하에 숨겨진 거대한 인프라의 유일한 눈에 보이는 증거야. 이란에는 오늘날에도 37,000개가 넘는 작동 중인 카나트 시스템이 있어. 역사적으로는 5만 개 정도였다고 추정되니까 좀 줄었지만 이 지하 채널들의 총 길이는 수십만 킬로미터를 넘어서. 참고로 이건 미국 전체 고속도로 시스템보다 더 긴 길이인데도 지표면에서는 거의 전혀 보이지 않아. 공학적으로 카나트가 정말 놀라운 건 지속 가능성 때문이야. 카나트를 짓는 데는 무칸니, 모커니즈라고 불리는 전문가들의 세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지식이 필요했어. 카나트 시스템의 회복력은 전설적이지. 지진,
전쟁, 심지어 그것을 만든 문명이 무너져도 살아남았어. 지표 인프라는 쉽게 파괴되지만 깊이 묻힌 카나트는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상당한 깊이까지 굴착할 수단이 없으면 거의 손댈 수 없거든. 역사 기록을 보면 카나트가 서비스하던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돼도 계속 물을 공급했다는 내용이 나와. 이런 특성 때문에 적대적인 환경에서 농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공중 감시에서 숨겨야 하는 활동을 은폐하기에도 딱이야. 과거의 굴착 찌꺼기를 제거하고 환기를 위해 쓰던 수직 샤프트가 현대 지하 시설에서도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이란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 지하 터널 네트워크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 3000년에 걸쳐 만들어지고 세대를 이어 유지된 거야. 이 인프라는 다른 어떤 나라도 복제할 수 없는 자산이지. 위성 감시에 탐지한 게 아래 완전히 존재하는 지하 고속도로 시스템이랄까. 문제는 이 네트워크가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고대 건설자들이 상상도 못했던 용도로 재활용됐느냐 하는 거야. 영리한 토끼의 쇄골 전략에 미국은 그것들을 찾지 못할까? 군사 전략가들은 오랫동안 이란이 핵시설을 숨기는 방식이 고대 중국 속담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걸 알아챘어. 바로 영리한 토끼는 세계의 굴을 판다라는 거지. 이 전략의 기본은 이란의 독특한 지형에 있어. 서부 이란을 가로지르며 1500km 이상 펼쳐진 자그로스 산맥은 두꺼운 석회암 지층과 자연적으로 깊은 암석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이런 지질 조건은 수천 년 전부터 카나트, 지하수로를 만들 수 있게 해준 것과 똑같아. 이 지역에서 주를 이루는 석회암은 지하시설을 짓는데 특별한 장점이 많아. 충분히 단단해서 큰 보강 없이도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도 일반 장비로도 파기 쉬울 정도로 부드럽거든. 더 중요한 건 석회암 지층에는 자연 동굴이나 물길이 많아서 이걸 넓히고 연결하면 세로 파야 할 양이 훨씬 줄어들고 지표면에서 생기는 교란도 덜 눈에 띄어서 건설 활동을 탐지하기 어려워져. 최신 지표2과 레이더 위성은 엄청 정교하지만 근본적인 물리적 한계가 있어. 레이더 신호는 암석을 통과하면서 빠르게 약해지는데 특히 밀도가 높은 지층에서는 30에서 50m만 넘어가도 효과가 급격히 떨어져. 이란이 의심받는 핵시설들은 대부분 80에서 300m 깊이에 있어서 이 기술의 유효 범위를 훨씬 벗어나 있어. 감시 활동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카나트 시스템과 주변 대수층에 있는 자연 지하수야. 물은 단단한 암석보다 레이더 신호를 훨씬 더 잘 흡수하고 산란시키거든. 카나트 근처에 지어지거나 카나트와 연결된 시설은 주변 물에 젖은 암석 때문에 자연스러운 레이더 그림자를 만들어내. 이건 일부러 만든 대책이 아니라 원래 그 지역이 카나트를 만들기 좋은 지질 조건이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특성이지. 정보 분석가들은 이란이 고대 카나트 우물처럼 보이게 만든 수천 개의 가짜 터널 입구를 건설한 걸 확인했어. 이런 미끼들은 실제 카나트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정찰 시스템 입장에서는 바늘 더미 속바늘 찾기 같은 상황이 돼. 잠재적인 모든 입구를 조사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아무데도 연결되지 않거나 진짜 농업용 수로로 이어져. 의심스러운 모든 갱도를 다 조사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무시하면 진짜 군사시설을 놓칠 위험이 있지. 열화상 위성도 중요한 감시 도구인데 이란의 전략은 이걸 무력화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여. 특히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 캐스케이드가 있는 핵시설은 엄청난 폐열을 발생시켜. 보통이라면 이 열 때문에 지하에 있어도 우주에서 뚜렷한 적외선 신호가 포착되거든. 하지만 카나트를 이용한 냉각 시스템을 도입하면 열 방정식이 완전히 달라져. 결과적으로 시설 위치에서 열 이상이 전혀 탐지되지 않아. 이 시설들의 깊이는 탐지 방지뿐 아니라 파괴도 극도로 어렵게 만들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의심되는 핵장소를 알아낸다 해도 무력화하는 건 큰 도전이야. 일반 벙커버스터 폭탄은 관통 능력이 제한적이지. 미국이 보유한 가장 큰 벙커버스터인 GBU-57 대형 관통폭탄도 이상적인 조건에서 강화 콘크리트로는 60m 정도, 단단한 암석으로는 대략 40m 정도만 뚫을 수 있어. 많은 이란 시설은 80에서 300m 지하에 있어서 이 무기의 사정거리도 훨씬 넘어가. 이걸 파괴하려면 가장 무거운 탄약을 여러 번 투하하면서
같은 충격 지점에 극도로 정밀하게 맞춰야 해. 방어된 목표물에 이런 걸 해내는 건 정말 어렵지. 설령 성공해도 가장 깊은 구역은 주변 암석이 폭발력을 흡수하고 분산시키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 과거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 사례를 봐도 이런 한계가 드러나. 산 아래 약 90m 깊이에 있는 포르도 시설 공격에서는 지상 구조물과 상부 터널 일부가 피해를 입었지만 더 깊은 지하 홀의 상태는 이성 관측의 한계 때문에 불확실했어. 깊이 묻힌 시설 내부의 피해를 평가하는 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일이야. 시설 위치를 찾는 걸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이란이 사용하는 미끼와 교란 작전이야.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값비싼 탄약을 낭비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정교한 가짜 시설들이 있다고 해. 이런 미끼에는 터널 입구, 전기 인프라, 보안 경계선, 심지어 실제 활동처럼 보이는 인공열 신호까지 포함돼. 진짜 시설과 설득력 있는 미끼를 구분하려면 엄청난 정보가 필요하고 그래도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란은 핵 활동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여러 장소에 분산시켜. 이런 분산 때문에 나탄즈나 포르도 같은 알려진 장소에 성공적인 타격을 가한다 해도 전체 프로그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야. 지형과 역사적 인프라도 중요한 역할을 해. 이란 엔지니어들은 수백 년에 걸쳐 지역 지질과 지하 시스템에 대한 깊은 지식을 쌓아왔어. 현대 굴착 기술로 기존 터널, 심지어 고대 카나트 네트워크 일부를 확장해서 옛 통로와 현대 건설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지하 구조물을 만들어내지. 어떤 구간은 수백 년 된 것처럼 보이지만 더 새로운 확장 구역은 네트워크 깊숙이 숨겨져 있어. 지하 건설, 분산 배치, 미끼, 그리고 지역 지형에 대한 지식을 모두 결합함으로써 일하는 재래식 군사력으로 탐지, 조준, 파괴를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방어 체계를 구축한 거야. 음모 이론, 그림자 속의 비밀들. 카나트 기술에 기록된 사실들과 확인된 지하 건설 너머로 이란이 고대 수리 시스템을 핵 은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추측과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떠올랐어요. 이런 주장들은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 기술적으로 그럴듯한 아이디어들이라서 검토할 가치가 있어요. 비록 증거가 제한적이긴 하지만요. 한 가지 가설은 열 유령화로 알려져 있어요. 이건 카나트 시스템의 차가운 지하수를 반응로나 원심 분리기 홀 주변으로 흘려보내서 폐열을 흡수하게 해서 그 열이 지표면으로 올라와 적외선 위성에 포착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이론의 지지자들은 전통 페르시아 공학이 이미 고급 열 관리 기술을 보여줬다고 지적해요. 아반바르 저수지나 야크찰 얼음집 같은 구조물들은 증발 냉각, 단열, 그리고 열 질량을 이용해 수백 년 전부터 온도를 조절했어요. 이런 원리를 현대 지하 시설에 적용하는 건 완전히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기존 지식을 확장한 거예요. 일부 주장들은 이 개념을 더 확장해서 겨울에는 시스템을 반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제안해요. 그 시나리오에서는 같은 수로가 지구의 일정한 지하 온기를 이용해 내부 온도를 안정화할 수 있어요. 연중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면 이성들이 활성 시설을 식별하는데 의존하는 열 변동을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가설은 일부 정보원들이 유령 수송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이론은 이란이 버려지거나 마른 카나트 터널을 민감한 물자를 수송하는 지하 경로로 개조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카나트 시스템이 이란 전역에 수십만 킬로미터나 뻗쳐 있어서 이미 많은 인프라가 존재하죠. 지하 수송은 주요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거예요. 미사일, 핵물질 또는 장비를 시설 사이로 이동할 때 지상 도로에서 이성이 추적할 수 없게 할 수 있어요. 보통 몇 시간 동안 보이는 호송대가 대신 터널 시스템으로 들어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오면 관찰 가능한 경로가 남지 않아요. 기술적 도전도 있어요. 전통 카나트 터널은 보통 하나에서 2m 직경으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큼 커요. 큰 장비를 옮기려면 상당한 확장이 필요해요. 일부 정보 보고서와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특정 터널이 내에서 5m로 넓혀져서 차량 이동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해요. 카나트 시스템을 따라 간격을 두고 있는 수직 갱도는 접근 지점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물자를 이 갱도를 통해 내려서 수평 터널로 수송할 수 있죠. 이런 갱도들이 시골 이란 전역에 있고 카나트 유지 보수와 관련되어 있어서 주변 활동이 별로 주목을 끌지 않을 수 있어요.
미확인 보고서들은 일부 확장된 터널에 무거운 짐을 옮기는 철도 시스템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해요. 지하철도 네트워크는 광업에서 널리 사용되며 이란의 기술 능력 범위 안에 있어요. 이런 시스템은 공중 감시로부터 보이지 않게 물자를 빠르게 수송할 수 있고, 전기 인프라는 보통 시골 전력 네트워크 안에 위장될 수 있어요. 세 번째 가설은 민감한 시설 주변에 전자기 배제 구역을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에 따르면 이란이 카나트갱도 근처에 전자전 장비를 배치해서 제밍 시스템으로 위장할 수 있어요. 정찰 드론이 접근하면 강한 전자기 간섭으로 항법과 통신을 방해해서 항공기가 철수하거나 추락하게 할 수 있어요. 지지자들은 미국 드론이 이란 상공에서 오작동한 사건을 인용해요. 2011년에 RQ-170 센티널이 포획된 사건을 포함해서요. 이란 관리들은 전자전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측은 기계적 고장이라고 했어요. 이 사건은 고급 드론도 전자적 방해에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줬어요. 카나트갱도는 이론적으로 제밍 신호를 위쪽으로 집중하면서 역사적으로 흔한 구조물 안에 장비를 위장할 수 있어요. 이런 수계가 문화적으로 중요하고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장비를 근처에 배치하면 선제 공격 가능성을 줄이고 중첩된 감시 거부 구역을 만들 수 있어요. 비판자들은 대규모 제밍이 신호 정보 위성에 탐지될 수 있고 이란 자체 통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해요. 하지만 현대 전자전 시스템은 고도로 방향성 있는 간섭을 만들 수 있어서 특정 항공기를 타겟으로 하면서 더 넓은 전자기 신호를 제한할 수 있어요. 일부 관련 주장들은 카나트갱도가 엔진 소리로 접근하는 항공기를 감지하는 수동 음향 센서를 포함할 수 있다고 제안해요. 이런 시스템은 탐지 가능한 신호를 방출하지 않고 조기 경보를 제공해서 제밍 시스템이 짧게만 활성화되게 할 수 있어요. 더 추측적인 이론들은 확장된 카나트 시스템을 통해 연결된 지하 터널 네트워크나 시설을 묘사해요. 이성 분석가들은 때때로 카나트 네트워크가 밀집된 외딴 지역에서 설명되지 않은 건설 활동을 주목해요. 도로, 전기선 또는 보이는 지상 구조물 없이 물자 배달 같은 거요. 이런 관찰은 여러 가능한 설명이 있지만 때때로 은폐된 지하 개발의 간접적 지표로 인용돼요. 전체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증명되지 않은 가설로 남아있어요. 관련 기술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란이 이런 시스템을 대규모로 구현했다는 확인된 증거는 없어요. 검증과 결론. 고대 페르시아의 수력공학과 현대 핵 은폐가 교차하는 지점은 검증과 정보 분석에 정말 어려운 질문을 던져요. 이란은 카나트, 캐너트 시스템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터널 네트워크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이 네트워크는 수십만 킬로미터에 달하고 깊이는 최대 300m까지 내려가죠. 이 인프라는 분명히 존재해요. 중요한 질문은 이게 군사적 은폐 목적으로 사용됐느냐예요. 하지만 이란의 지하 건설 전체 규모는 아직 불확실해요. 이성 사진으로는 굴착이나 흙 제거를 감지할 수 있지만 새로운 군사 터널인지 아니면 기존 카나트 구조의 유지 보수나 확장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만약 건설이 의도적으로 전통적인 카나트 기법을 따라 한다면 지표면에서 보이는 흔적은 거의 똑같이 보일 수 있어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 검사를 통한 검증은 많이 제한됐어요. 이란은 여러 번 특정 장소에 대한 접근을 막았는데 그 이유는 군사시설이라 핵활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가끔 미신고 핵물질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검사관들이 카나트 시스템 안에 직접 숨겨진 시설을 발견했다고 보고한 적은 없어요. 그래도 이 네트워크의 엄청난 규모를 생각하면 전체를 샅샅이 검사하는 건 극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전략적으로 보면 지하 은폐는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적을 상대하는 나라에게 분명한 이점이 있어요. 터널을 확장하고 강화된 지하 시설을 만드는 게 첨단 공군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공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 효율적일 수 있죠. 베트남이나 북한의 터널 시스템 같은 역사적 사례를 봐도 지하 인프라가 군사적 열세를 얼마나 잘 상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술적 가능성과 전략적 논리가 있다고 해서 카나트 네트워크 안에
대규모 은폐 시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정보 분석은 가능한 것과 확인된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해요. 이렇게 거대한 지하 시스템에서 숨겨진 시설을 찾아내는 건 극도로 어렵고, 반대로 그런 시설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현재까지 나온 증거들을 보면 이란은 핵 프로그램 일부를 보호하기 위해 지하 시설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가장 극적인 주장들, 그러니까 카나트 네트워크 전체에 걸쳐 거대한 숨겨진 복합 단지가 있다는 주장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어요. 분명한 건 깊은 지하 건설이 현대의 위성 시대에서도 감시, 타격, 검증을 계속해서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에요.